세상에 지난주 금요일 날요 부산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지난 1일 부산 동구청이 공개한 CCTV에는요 사고 현장의 영상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허, 네. 부산 동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갑자기 목욕탕 건물에서 저렇게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으며 폭발이 일어나죠.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건 오후 1시 40분쯤입니다. 큰 불길은 20분 만에 잡혔고 목욕탕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쯤에 또 한 번의 폭발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 화염은 인파를 덮쳤습니다. 어머. 지금 첫 번째 폭발 영상이 다시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폭발이고 두 번째 폭발이 곧이어 일어난 거예요. 관련 얘기,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놀래서 쫓아놓으니까 연기 팍 트이면서 대문하고 다 날라오고. 빠져만 사람이 막 이게 막 뻥 하니까 이게 옷이 다 타부는 거 없고 막 이래가 뜨겁다고 달리고 소방관 앞에 한 사람이 누구가 이래가 엎드려가 막 사고. 폭발 영상을 보니까요. 당시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부상자가 꽤 나왔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1일 오후 40분쯤 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신고 20분 만에 이 큰 불길은 잡히는 듯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갑작스러운 폭발로 소방관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 주민 등 주변에 있던 23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주민 영상에서 악소리가 났다고 이 증언을 해주셨는데 소방관 2명이요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서 부상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가운데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산 소방은 오후 2시 16분경 이 대응 1단계 발령해서 이 진화를 펼쳤고요. 3시간 만인 오후 4시 한 30분경에 완전히 이제 진화가 돼서 대응 1단계를 해제했습니다. 한편 이 해당 목욕탕은요. 1990년도 이 11월에 사용 허가가 난 33년 된 이 노후된 이 소규모 목욕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천만 다행히도 이 주말에만 운영을 해서 화재 당시에 손님은 없었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으로 당시에요. 화재 당시에 박성배 변호사님, 당시에 목욕탕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진짜 인명피해가 진짜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20명 넘게 지금 다쳤다는 것은 앞서도 영상 봤습니다만 그 폭발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음을 좀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발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화재 사건 중에서도 폭발이 저만큼 크게 벌어지는 경우는 드문데 그로 인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1차 폭발 직후에 소방과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일단 1차 폭발이 오후 1시 40분경 발생하는데 세상에 저거 보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오후 2시경 큰 불길을 잡는 이른바 초진이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소방과 경찰이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4분 후 오후 2시 14분경 2차 폭발이 발생합니다. 부상자 23명 모두 이 2차 폭발 때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 2차 폭발 직후 오후 2시 16분경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 통제에 나섰는데 부산 소방본부 관계자도 현장 통제 미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화재 폭발 사고였고요. 최진봉 교수님, 그 다음 날인 이튿날인 2일 날 현장 감식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정확한 화재 원인이나 이런 게 좀 나왔을까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2차 감식을 해야 되는데요. 1차 감식 결과로는 지금 소방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증기에 의한 폭발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증기라고 하는 건요. 기름 성분이 많이 섞여 있는 공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하에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탱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기체로 된 형태의 유증기가 나오게 되고 그게 발암 물질과 만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그게 정전기가 일어나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면 폭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증기에 의한 폭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네.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류 저장 탱크가 있는 것이 지하 1층이었고 거기로부터 유증기가 발생해서 그것이 뭐 정전기든 어떤 형태로든 스파크든 이것과 만나면서 폭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2차 감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차 감식까지 끝나고 나면 네. 정확한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2차 현장 감식 관련해서 부산소방본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혹시 추가로 나왔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화 지점은 그쪽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발화 요인이 그쪽 유증기 폭발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탈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 원래부터 그쪽이 배관이 부식되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닥에 있는 잔해를 전부 치우고 있는 발굴 작업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조영은 원장님, 다행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목욕탕은 주말에만 운영하는 목욕탕이어서 금요일 날은 안에 목욕탕을 이용하신 분이 안 계셔서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부상당하신 분이나 현장을 보신 분들의 그 정신적 트라우마도 이거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에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에서 내가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목격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외상을 입을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외상후 스트레스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지금 몸과 마음을 잘 돌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부분은 좀 지자체나 또 소방본부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방관 분들도 생명을 무릅쓰고 지금 현장 갔다가 지금 다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 목욕탕이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좀 오래된 목욕탕인데 혹시 평소에 안전시설 점검 이런 건 통과를 했던 걸까요 그러면? 현재 목욕탕 업주 측은 사고 전날에도 자체 점검을 했고 기름 탱크와 배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 특히 지난달 28일 낮 12시 목욕탕 영업을 마친 후 사고가 있기까지 나흘 동안 전원도 모두 내려놔서 연료 탱크 등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탱크와 배관은 1990년에 설치된 이후에는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목욕탕 업주는 기름 탱크를 도시가스로 바꾸려고 했지만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다. 며칠째 가동도 하지 않는 시설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당황스럽고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는 그 과실 여부나 법적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실 폭발성 물건 파일이나 실화 모두 과실이 인정될지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있었는지 사실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2차 폭발로 인한 피해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 발화 지점과 원인을 밝혀보아야겠지만 그렇죠. 이 사건을 계기로 1차 폭발 이후에 초진 단계에서 대응 방식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번에 하나 교훈은요. 반드시 화재 주변에는요. 정말 주민분들 통제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고요. 반드시 화재 원인은 정밀 감식을 통해서 밝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